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 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 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경쟁사 모두의 파트너가 되는 비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고 계세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비밀을 캐러 저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경쟁사 모두의 파트너가 되는 그 두 번째 비법, 유통회사의 사례를 들어볼 거예요. 매출에서 자유로울 기업은 없죠.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기업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매출을 드러내기보다 브랜드가 돋보이면서 성과도 같이 올리는,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달라는 거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면 스마트한 판을 짜야 되겠죠? 여러분이라면 매출과 브랜드라는 두 마리 토끼 중 무엇을 먼저 잡으시겠어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맞아요. 고객이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고객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매출인지 기업 이미지인지 먼저 파악해야 돼요. 어떨 때는 매출이, 어떨 때는 브랜드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녹여내서 고객의 욕구에 만족하게 하는지 그 첫 번째 노하우부터 공개해 볼게요. 잘 팔리는 곳들을 연구할 때 총 매출 나누기 운영 시간, 이걸 기본으로 보면 객단가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고민해 보실래요? 지정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중 제가 예민하게 고민하고 해결한 솔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잘 팔리는 레이아웃이 따로 있다는 것,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당장 모델이나 배우를 떠올려 봐도 이목구비가 바르고 이쁜 사람, 몸의 균형과 얼굴의 균형, 즉 관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어필되고 실제로 잘 팔리는 연예인 축에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저 나름대로 신평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새로운 평면, 신평면이 공간의 성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모습이 구현되고 기대 이상의 반응과 성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의 고객 중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아주 큰 유통회사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마트가 파트너사를 주최한 경우, 여기에 참여한 파트너사들이 얼만큼 만족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때 균형 잡힌 레이아웃에서 풀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원형 레이아웃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그 매출의 희비가 위치, 즉 레이아웃에서 나뉘는 걸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시 컨벤션의 역사가 한 30년쯤 됐을까요? 그런 코엑스 전시장의 배치를 보면 주로 교차로가 있는 가로 세로 일직선 동선이었다는 거를 한 번이라도 박람회에 오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는 참가자들끼리는 골드존이라고 해서 좋은 동선에 배치되는 것을 선점하려고 그만한 값을 치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이 틀을 깨는 레이아웃을 최초로 선보였어요. 누가 어느 곳에 배치되어도 고객의 동선이 자유롭게 흘러서 후미진 공간이 따로 없게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레이아웃을 연구해온 일명 레이아웃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저의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바로 레이아웃에 있답니다.
옷걸이가 좋으면 뭐든 잘 어울리는 것처럼 기본 뼈대가 되는 레이아웃에 가장 큰 열정을 쏟는 거죠. 그래서요. 어서 그 특별한 레이아웃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A4 종이에 가로, 세로, 직선만으로 그려진 그림, 바둑판 도로처럼요. 자, 그런 그림이 한 컷 있고 또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도너츠 형태의 원형을 조금씩 떼어서 여러 개 그려 넣어 보세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예산 같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건 저에게도 같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생겨난 변화는요. 직선이 아니라 라운드로 빙 둘러서 각 품목별로 대입시켰더니 주변 때문에 내가 가려지거나 동선의 정체가 없고 동선이 확보되더라고요. 요새 쇼핑몰이 그런 라운딩의 곡선 형태를 띠는 것도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그 참가자들의 불편을 덜어줘야겠다라고 배려한 끝에 탄생된 평면이었어요. 또 하나, 도너츠 형태면 중앙에 또 작은 원형이 하나 생기잖아요. 안쪽에 조성된 원형 공간은 이렇게 사용했어요. 참가자들의 휴게 공간과 상담 공간 또는 창고 이렇게 쓰여지니까 종일 외부에 손님을 맞으면서 매출을 올리던 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노출됐던 분들이 잠깐씩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히든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문제해결연구소 소장이 되라고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듯 하죠? 자,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하니까 새로운 레이아웃이 나오면서 매출과 다른 것들을 함께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형 구조의 파이가 크면 외부로는 많은 기업을 배치할 수 있고 내부 공간의 확보도 커지죠. 파이가 그러니까 그 원형의 지름이 줄면 그만큼 내부의 유효 공간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파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조수석에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직원이 좌회전길에서 너무 크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알값을 크게 돌아? 파이를 줄여야지 이랬다가 아주 빵 터진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끼리만 웃을 수 있는 코드인데 이해가 좀 되세요? 이 R이라는 것은 라디오스라고 반지름을 뜻하는 기호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도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들만 아는 용어로 빵 터진 기억이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제가 사심을 듬뿍 담아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다음 방송에서 한번 공개하고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3,000포로 세는데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진지한 사람이라 별로 웃길 일이 없거든요. 자, 빨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기억하실 미션이 뭐였죠? 네, 잘 팔리는 레이아웃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다가 샜네요. 핵심은 이겁니다. 잘 팔리는 레이아웃은 따로 있습니다. 새 판을 짜십시오. 단, 잘생긴 레이아웃을 연구하라고. 이 말씀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솔루션 공개해 드릴게요. 어떤 전문가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는 좀 보수적이고 거긴 좀 젊어.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심지어 기업의 업력이 한 5, 60년 정도 된 회사의 임직원조차 저희가 좀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고객은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에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보수적인 기업 맞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별 말씀을 다. 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보수적인 기업, 네, 사실 많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보수적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시라는 의도예요.
고객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할 때 그대로 믿고 보수적으로 제안했다간 낭패란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여러분, 5, 60년, 근 100년이 된 기업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을까요? 말씀대로 보수적이라면요.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물밑 백조의 다리를 못 보고 계셨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내실을 다지고 철저하고 아주 발빠른 행보를 해왔는지 외부적으로 그만큼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장강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제가 거의 평생 들어온 저희 사수께서 해오신 말씀이라 출처를 밝히고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장강이 엄청 넓습니다. 장강을 들여다보면 아주 천천히 유유히 흐르는 강 같죠. 그런데 사이드에 흐르는 강물은 느립니다. 그러나 장강의 한가운데 물줄기는 그 유속이 엄청 빠르다고 하네요.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보통 강이 그렇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그 사이드에 있는 저속 물결이 될지 장강의 한가운데 물결이 될지 저도 이 말씀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고 매 순간 내가 장강의 가운데 물줄기가 되려고 애쓰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가늘고 길게 오래 가는 기업도 있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감사히도 저는 그런 기업은 못 만나봤으니까 제 경험칙상 긴 역사를 가진 기업이라고 해서 다 보수적이진 않았어요. 되려 발맞춰서 앞서가는 제안을 받을 때 오히려 흔쾌히 받아들이고 실현할 줄 아는 경험칙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힌트에 다 속지는 말라는 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적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험으로 다져진 상대를 보는 시야를 넓힌 사람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안이 있을 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파트너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즉시 기대치가 없을 때는 바로 아웃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내공이 있는 회사입니다. 한번 트라이 했다가 좌절해 본 기억이 많은 이들이 그냥 쉽게 거기 보수적이야 라고 판단하기 쉬워요. 이거 엄청 중요한 비밀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업체 회장님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순수하다는 건 계속 그렇게 순수하게 지켜내온 내공 속에 오히려 기업의 불순물이 될 만한 것과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을 잘 판단해 왔다는 실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될성 싶은 기획력으로 신뢰를 받았기에 오래된 기업이 보수적인 틀을 깨트린 것처럼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실현 가능한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신뢰를 쌓아야 그 보수가 아닌가벼 이렇게 하고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피드백 정말 많이 받아요. 현장에서 이러죠. 저희 회장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칭찬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그 말씀 없으셨던 회장님이 현장에 나오시면 회장님, 대표님들 다 마찬가지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현장을 안 떠나세요. 흐뭇하니까. 빨리 보통 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일은 입사일에 처음이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죠, 제가. 자, 두 번째 정리해 드릴까요? 두 번째 핵심은 스스로 보수적이라는 기업의 말에 속지 마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한근태 소장님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죠? 한근태 소장님은 그 3,000번의 기업 강의와 700명의 CEO를 만난 소중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고수와 하수 중에 여러분은 당연히
고수가 될 유전자를 가지셨다고 저 진이가 응원드리면서 책 소개를 해보았어요. 자기 관리와 가치관이 뚜렷한 자기 결정력을 우리는 고수라 하지 않고 보수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공감하고 좋아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고수는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자기 일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고수들은 고수들과 논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내공이 늘어간다. 고수는 자기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인다. 거기서는 누구와 붙어도 밀리지 않는다. 자기 분야에서 입신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득도한 사람이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다. 고수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비범하게 하느냐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이 서문에 딱 꽂혀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중요한 건 고수들도 처음엔 하수였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고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 이겁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는 아직입니다. 제가 조연심 대표님의 강의 중에 이 말에 꽂힌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9권의 책을 쓰셨는데 누가 최고의 책이 뭐냐고 물어오면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제가 정말 폭풍 공감하는 대목이었어요. 고객을 처음 만나면 우리 뭐 하죠? 뭘까요? 네, 얼굴도 보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쭉 보고 나면 이런 게 좋겠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은데요. 저는 저의 현장을 보고 찾아오시는 고객 대부분이 그 현장에 감동받거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가오세요.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재미있기도 한데요. 같은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해본 게 아니라 저도 처음 제안하는 것, 낯선 것을 제안하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잘 이해시켜드리고 설득하려고 모형을 제작해 보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덕분에 제 실력이 더 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의 기술이 늘어나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또 얻은 별명이 PT의 여왕이 되기도 했어요. 갑자기 뿅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성장시켜서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객보다 더 설렐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지난해 11월, 2018년도죠. 하남 스타필드 현장에서 제가 저희 이마트 담당자에게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 8년째 알았나요? 그랬던 우리 담당자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리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하남 스타필드에서 제 인생 최고의 높이 22m에 도전했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스타필드 관계자분들도 이런 규모는 처음 보신다고 신기해하셨어요. 4일 밤낮을 꼬박 세우면서 정말 너무 높은 높이 때문에 정말 살떨리게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기존에 없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정말 가장 신이 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고는 아직 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미션이 제게 주어졌을 때 무엇이 탄생할지 저 스스로도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여러 경쟁사들의 파트너가 된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그러려면 그동안 동기부여만 받으셨나요? 이제 방법을 알았다면 실행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제 방송 듣고 저건 진이의 사례야 하실 건가요? 제가 이 비법을 다 풀어놨는데도요. 이걸 알고도 많은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적용하기에 좀 어려우세요?
그러면 응용하시는 법 예를 들어 볼게요. 가방을 디자인하시는 분이라면 늘 하던 레이아웃,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라 소비자가 정말 원할 것 같은 편할 위치에 그 무엇 하나를 포인트를 넣는다던가 대상이 어떤 연령대, 특히 대학생 같은 대상일 때 기존의 레이아웃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속주머니의 위치를 인체공학적으로 반영해서 스마트폰이 굴러다니는 빈백의 단점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혹시 전업주부세요? 늘 담던 그릇과 세팅 방식만 변화를 줘도 아이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무엇 하나라도 변화를 시도해보는 여러분이 돼보시길,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무엇이든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덤으로 생길 거예요. 그럼 재방송 필요 없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많은 경쟁사가 서로 앞다퉈서 여러분을 찾는 파트너가 되시길 응원드려요. 자, 오늘 방송을 이렇게 또 마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희였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